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으려면 단어 수가 몇 개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5,000개에서 7,000개 사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 1등급에 필요한 이 숫자 5,000개에서 7,000개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매우 위험합니다. 보통 단어장이 한 권 만들어질 때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사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장 2권 정도를 내가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은 해줘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우면 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제 이 학생이 진짜 1등급으로 가느냐 아니면 목표가 그냥 2등급인 학생인 거냐에서 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어 수가 아니고 다의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시면 1등급으로 가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시는 겁니다. 이제 1등급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몇 개를 외우냐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최소 개수이 뭐 5,000개까지는 무조건 외우시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어떤 단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다의어라고 하죠. 여기에서 1등급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정말 장담하는데 그냥 나는 단어장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만 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을 무조건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단어도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시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해답지나 해설지를 열어보니까 이 뜻이 내가 알고 있던 뜻이 아닌 거네? 라고 하는 경험을 무조건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일단 2등급 정도는 지금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으로 높이시려면 당연히 이 다의어 뜻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고3 꽤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게 되었을 때 1등급이 지금 나오고 계신 학생분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단어가 있어요. 특정 단어가 있는데 이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그게 지문의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이걸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미 1등급을 쟁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마인드 1등급 사고를 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 다이어를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암기를 해놓고 적용, 응용 연습까지 되어 있겠다라고 하면 그게 1등급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나오는 뜻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번 뜻까지 외우면 된다고 있는 건데 단어장은 그게 좀 더 있죠, 더.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이에요. 단어장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분들이 단어장만 가지고 내가 1등급 사고 과정의 단어까지 캐치하겠다를 스스로 하시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강사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강조하시는 그 단어의 영역까지는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강사의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뭐 인강이든 뭐 온라인 강의든 아니면 현강의든 이렇게 듣고 계신데 과연 특정 단어를 설명했다. 야, 수능에서는 이게 몇 번째 뜻까지 나오는 건데 야, 이 지문에서는 그 중에서 이게 이렇게 쓰인 거야. 이 뭐 과거에 평가원이에요. 뭐 어디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 이런 설명까지 해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강사나 선생님 분께서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단어에 대한 그 단어의 깊이성 있는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분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단어는 수능에서 쓰이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동사입니다. 자, 동사인데 이게 수능에서 나올 때 뜻이 4가지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 첫 번째 뜻을 모르는 학생분들은 없어요.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네, 세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이 나머지 4개 뜻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면 그리고 봤지만은 아직 외우지 못한 상태라면 그러면 수능 영어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때 해석이 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착각, 망상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풀 때 당연히 정답률이 이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가원에서는 이 카운트라는 단어를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쓰는 2번, 3번, 4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암기를 하셔야지 그랬을 때 수능에서 이 카운트를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스쿨이라는 단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쿨을 몇 번째 뜻까지 알고 계십니까? 자, 스쿨은 명사로 평가원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1번 뜻, 2번 뜻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예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실제로는 이게 수능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동화책에도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능 영어를 뒤늦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시 뭐 초등학생 때 읽었던 동화책을 다시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뜻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암기하지 않고서는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을 외우셔야 돼요. 그게 평가원에서 활용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서 내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가 이런 단어의 깊이성 있는 설명까지 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어려우셔도 단어장으로 지금 외우고 계실 텐데 단어장에 있는 뜻을 다 외우셔야 돼요. 좀 오버 스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이어가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카운트는 뜻이 4개가 있고 스풀은 뜻이 2개가 있었어요. 앞에 있는 뜻을 외우고 내가 단어장에다 그걸 썼어? 근데 선생님 그걸 맞았다고 체크했어? 근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앞에 있는 뜻을 외웠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난 이거 외운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능에서 1번 뜻이 아니고 2번, 3번, 4번 뜻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럼 딱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기까지 외워야 된다. 그 중에서 이 지문은 뭐 2번째 뜻으로 쓰인 거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면은 3번째 뜻으로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아셔야지 단어를 제대로 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단순히 뭐 5,000개 외웠는데요. 뭐 단어장 저는 2권 다 외웠어요. 근데 왜 틀리는 문제가 나올까요? 왜 해석에서 막히는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수능형 단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제 다이어라는 표현보다는 수능형 단어로 표현했었을 때 수능 단어를 모르니까 틀린 거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패션만 해도 그렇습니다. 패션은 수능에서 나올 때 명사로도 나오고 동사로도 나옵니다. 재작년 수능이었나요? 재작년 수능에서는 이 한 시험지에서 수능 시험지에서 패션이 동사로도 나왔었고 명사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단어는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봐서는 유추가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쓰기 너무 좋은 단어였던 것이죠. 역시나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다 나왔던 단어들이기도 하고 당연히 지금 수험생으로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단어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명사, 동사 뜻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명사일 때요. 패션 그 뜻 말고요. 다른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강사 선생님께서 몇 번째 뜻까지 외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열심히 들으십시오. 열심히 그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단어 뜻까지 다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오바가 아닙니다. 수업을 오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어장을 이제 열심히 2번째, 3번째, 4번째 뜻까지 다 적혀 있을 텐데 그걸 다 외우시는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수험생이야. 나 수험생인데 나는 근데 이렇게 단어를 외운 적이 없었어. 그럼 지금 이제 빨리 사고 과정을 되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고 과정을 1등급 마인드로 돌리셔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다예요. 아니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수능 단어를 이제 외우시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수능 영어 관련하여서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였던 그 예시 단어들은 제가 리플에다가 정답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확인해 보시고 이거 맞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몰랐다면 이 뜻은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보시는 즉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진영어 대치동의 대표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